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더 개벽입니다. 세계 곳곳에서 발생한 개벽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명상은 흔히 마음을 비우고 뇌를 쉬게 하는 정적인 행위로 여겨져 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국제연구진의 실험 결과 명상은 오히려 뇌를 더 역동적이고 유연하게 만드는 능동적인 두뇌 훈련임이 과학적으로 입증되었습니다. 캐나다 몬트리올 대학교 카림 저비 교수팀을 중심으로 한 국제공동연구진은 이탈리아 로마 인근 수도원의 테라와다 불교 승려 12명을 대상으로 정밀한 뇌기능 분석을 실시했습니다. 실험에 참여한 승려들은 1인당 평균 15,300시간이라는 압도적인 수행 시간을 기록한 숙련자들이었습니다. 연구진은 1000분의 1초 단위까지 포착할 수 있는 첨단 장비인 자기 뇌파 검사를 활용했습니다. 이는 뇌 혈류를 측정하는 기존 방식보다 훨씬 정밀하게 실시간 뇌 신호의 변화를 추적할 수 있는 기술입니다. 분석 결과 명상 중인 승려들의 뇌는 단순히 휴식을 취할 때보다 신호의 복잡성이 훨씬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습니다. 뇌가 생성하는 정보의 종류가 풍부해지고 이전에 경직된 상태에서 벗어나 새로운 자극에 유연하게 반응할 수 있는 상태로 변모한 것입니다. 실험은 2가지 명상법을 교차하며 진행되었습니다. 호흡에 집중해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사마타 명상과 떠오르는 감각과 생각을 판단 없이 관찰하는 위파사나 명상이 그것입니다. 사마타 명상은 뇌를 깊은 몰입 상태로 이끌어 안정감을 극대화했습니다. 반면 위파사나 명상은 뇌를 이른바 임계성 상태로 유도했습니다. 임계성이란 통계 물리학 용어로 질서와 혼돈 사이에서 완벽한 균형을 이루는 최적의 지점을 의미합니다. 이 상태에서 우리 뇌는 정보를 가장 효과적으로 처리하며 예기치 못한 상황에도 기민하게 적응할 수 있는 최상의 효율성을 발휘합니다. 저비 교수는 명상이 뇌를 매우 안정적이면서도 동시에 고도의 유연성을 갖춘 최적화된 학습 상태로 만든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숙련된 명상가일수록 명상 중일 때와 평상시 휴식 중일 때의 뇌 신호 차이가 적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오랜 수련을 통해 명상 시의 유연한 뇌 상태가 일상적인 뇌의 기본값으로 완전히 자리 잡았음을 시사합니다. 즉, 뇌의 구조 자체가 실질적으로 변화하는 신경 가소성이 구현된 것입니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현대인의 정신건강 관리에도 중요한 시사점을 던져줍니다. 뇌의 유연성이 높아지면 우울증 환자가 겪는 부정적인 생각의 반복, 즉 반추 현상을 끊어내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스스로 주의력을 조절함으로써 감정 조절 능력을 회복하고 심리적 안녕을 되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연구는 명상이 단순한 휴식을 넘어 인간의 뇌를 가장 지적이고 유연한 상태로 재설계하는 강력한 도구임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농경도 도시도 존재하지 않았던 빙하기 시대부터 개가 인간과 함께했을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기존에는 개의 가축화 시점이 약 1만 900년 전으로 추정됐지만 이번 연구를 통해 최소 5,000년 이상 더 앞선 시점부터 인간과 공존했을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국제학술지 네이처에 발표된 2편의 연구에 따르면 이미 약 1만 4,200년 전 서유라시아 전역에 가축화된 개가 널리 분포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는 단순한 고고학적 추정이 아니라 유전체 전체를 분석한 결과라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영국 이스트 앵글리아대 연구팀은 유럽과 인근 지역에서 발견된 개와 늑대뼈 216개를 분석했습니다. 특히 스위스 캐슬러로크 유적에서 발견된 약 1만 4,200년 전 개의 유전체를 기준으로 비교한 결과 이미 이 시점에서 유럽 계통과 아시아 계통의 개가 분리되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개의 가축화가 이보다 훨씬 이전에 시작됐음을 의미합니다. 또한 연구 결과 개는 인간의 이동과 함께 확산됐지만 혈통 자체는 크게 바뀌지 않았던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신석기 시대 농경민이 유럽으로 대거 이동했음에도 불구하고 개의 유전적 계통은 오히려 기존 수렵, 채집 집단의 개에서 더 많이 이어졌습니다. 인간과 달리 개는 문화 교체보다 연속성을 유지한 셈입니다. 같은 날 발표된 또 다른 연구에서는 더욱 오래된 개의 흔적이 확인됐습니다. 런던 자연사박물관을 포함한 국제공동연구팀은 튀르키예와 영국에서 각각 약 1만 5,800년 전과 1만 4,300년 전 개뼈의 유전체를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이들 개는 3,000km 이상 떨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우 가까운 유전적 관계를 가진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는 약 18,500년에서 14,000년 사이 하나의 공통된 개 집단이 서유라시아 전역으로 확산됐음을 시사합니다. 연구진은 개의 확산이 당시 수렵, 채집 인간 집단의 이동과 교류를 따라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당시 자원이 부족한 환경에서 개를 기른 것은 단순한 동반 관계를 넘어 생존 전략의 일환이었을 것으로 분석합니다. 특히 개가 외부 위험을 감지하는 경보 시스템 역할을 했을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한편 지금까지는 동아시아 지역 개들이 높은 유전적 다양성을 보여 기원지로 유력하게 여겨졌지만 이번 연구를 통해 서유라시아 역시 중요한 기원 후보지로 떠올랐습니다. 다만 모든 개의 조상인 회색 늑대가 정확히 어디서 언제 분화했는지는 여전히 풀어야 할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이번 연구는 인간과 개의 관계가 단순한 가축화 수준을 넘어 인류 역사 초기부터 형성된 깊은 공존 관계였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단서로 평가됩니다. 2023년 나사가 수행한 소행성 베누의 표면 샘플을 담아 귀환하는 미션인 오시리스 렉스 탐사선의 분석 결과가 공개되면서 인류의 기원은 물론 의식의 본질에 대한 파격적인 가설이 제기되어 과학계에 커다란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애리조나 대학교의 행성과학자이자 이번 미션의 수석조사관인 단테 로레타 교수는 최근 소행성 베누에서 가져온 샘플을 분석한 결과 생명체보다 의식이 먼저 존재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주장을 내놓았습니다. 로레타 교수의 설명에 따르면 베누 샘플에서는 단순한 유기물을 넘어 생명체의 설계도라 할 수 있는 아미노산 14종과 DNA, RNA를 구성하는 5가지 핵염기가 모두 발견되었습니다. 이는 우주 공간에 이미 생명과 지능을 구성하기 위한 정보가 물리적 형태로 존재하고 있었음을 시사하는 강력한 증거로 풀이됩니다. 특히 로레타 교수는 기존의 주류 과학적 통념을 뒤집는 의식 우선주의 관점을 제시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물질이 섞여 생명이 되고 그 생명이 복잡해지면서 의식이 생긴다고 믿어왔으나 그는 45억 년 전 태양계 탄생 시점부터 소행성 안에 정교한 유기물 조합과 정보 처리 능력이 탑재되어 있었다고 분석했습니다. 즉, 소행성은 단순한 돌덩이가 아니라 우주적 지능의 씨앗을 품고 있었던 양자 하드웨어라는 설명입니다. 이 가설은 영국의 물리학자 로저 펠로즈와 스튜어트 해머로프가 주장한 조화 객관 환원 이론을 극단적으로 확장한 형태입니다. 이 이론에서는 양자 중첩 상태는 고전적인 상태로 객관적으로 환원되며 미세 소관이 이를 조화시키는 과정에서 양자 연산이 일어나 의식이 생겨난다고 주장합니다. 따라서 의식이란 뇌세포 안의 원통형 구조물인 단백질 기반 미세 소관에 양자적 정보가 저장되는 것이며 이 양자 정보는 뇌사 이후에도 뇌 이후의 영혼처럼 존속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이 이론을 넘어 로레타 교수는 이러한 양자 정보 처리가 뇌가 없는 소행성의 유기화합물 구조 내에서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소행성 베누의 미네랄 구조가 양자 상태를 유지하는 양자 결맞음 환경을 제공하여 생명 탄생 전부터 일종의 원시적 인지 능력을 수행했다는 논리입니다. 물론 주류 과학계에서는 이러한 주장에 대해 여전히 신중하고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유기화합물의 존재가 곧 지능이나 의식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불안정한 우주 환경에서 양자 결맞음 상태가 유지되기는 극히 어렵다는 지적입니다. 하지만 이번 연구는 지구 생명의 기원이 외교로부터 왔다는 판스페르미아 가설에 강력한 데이터를 더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나사의 이번 샘플 분석 결과는 인류가 어디에서 왔는가라는 근원적인 물음과 함께 의식이라는 신비로운 영역을 과학의 영역으로 깊숙이 끌어들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스라엘과 미국의 전방위적인 공습으로 지도부와 핵심 인프라가 큰 타격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란 정권이 예상보다 강력한 회복력을 보이며 버티고 있습니다. 극심한 경제난과 국제사회의 고강도 제재, 그리고 내부적인 불만이 최고조에 달한 상황 속에서도 이란 체제가 쉽게 무너지지 않는 근본적인 원인은 단순한 종교적 신념이나 이데올로기가 아니라 정권과 생계를 같이 하는 이른바
경제적 이해관계로 결석된 독특한 권력 구조에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의 보도에 따르면 현재 이란 국민 중 현 정권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비율은 약 20%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주목해야 할 점은 이 소수의 지지층이 단순히 정권을 응원하는 차원을 넘어 체제 유지 여부에 따라 자신들의 생존이 결정되는 이익 공동체를 형성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즉, 정권이 유지될수록 이들은 막대한 경제적 혜택을 누리지만 체제가 붕괴할 경우 자신들의 모든 생계 기반이 함께 사라지는 구조 속에 놓여 있습니다. 이 견고한 카르텔의 중심에는 이란의 정예부대인 혁명수비대 IRGC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최소 12만 5천 명 이상의 유급 인력을 보유한 혁명수비대는 이제 군사 조직을 넘어 이란 경제 전반을 장악한 거대 기업 집단으로 변모했습니다. 이들은 석유와 가스, 통신 같은 국가 기관 산업은 물론 소비재 유통망까지 손에 쥐고 국가 경제를 사실상 통제하고 있습니다. 특히 혁명수비대 산하 최대 건설사인 카탐 아람비아의 장기 계약 규모는 약 500억 달러에 달하는데 이는 이란 전체 국내 총생산의 무려 14%를 차지하는 엄청난 수준입니다. 여기에 보수 성직자들이 운영하는 대규모 종교재단들이 가세하면서 이른바 군 종교 복합체가 완성되었습니다. 네덜란드 클링겐다일 연구소의 분석에 따르면 이들 조직이 통제하는 경제 규모는 이란 전체 경제의 50%를 상회합니다. 특히 서방의 제재로 인해 외국 기업들이 떠난 빈자리를 이들 특권 조직이 독점하면서 그 영향력은 더욱 공고해졌습니다. 이란 정권은 이러한 막대한 자금력을 바탕으로 충성 세력에게 확실한 보상을 제공하며 체제를 수호합니다. 민병대인 바시지 활동을 하거나 정권에 충성하는 이들에게는 현금 보조금과 저금리 대출은 물론 명문대 입학 우선권과 공공기관 취업 가산점이라는 파격적인 특혜가 주어집니다. 혁명수비대 관련 기업들은 일반 기업보다 최대 5배나 높은 임금을 제시하며 엘리트 청년층을 체제 안으로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거리 통제와 시위 진압의 선봉에서는 70만 명의 바시지 대원들 역시 사회 각계각층의 요직을 차지하며 기득권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정권 수호는 곧 자신의 사회적 지위와 재산을 지키는 생존 투쟁과 같습니다. 국제 분쟁 해결 단체인 크라이시스 그룹은 충성의 대가로 혜택을 받는 수백만 명에게 체제 붕괴는 곧 개인의 파산을 의미한다고 분석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의 분석은 외부의 군사적 압박이나 경제 제재 속에서도 이란이 버티는 이유가 정권이 망하면 나도 망한다라는 강력한 경제적 공포와 유착관계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신을 향한 믿음보다 무서운 생존 본능이 이란 정권을 지탱하는 최후의 보루가 되고 있습니다. 뉴스 더 개벽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내일 이 시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